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드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라이브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은입니다. 자,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다짐 꼭 하시게 되죠. 올해는 더 건강하자. 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또 건강검진일 텐데요. 특히 여성검진의 종류도 많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셨다면 오늘 방송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영언니가 친구로서 이런 검진을 받으면 좋다더라 라고 권유하는 느낌으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제주시 노영동에 위치한 로즈앤이원의 박영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1월에 뵙고 네. 12월에 못 뵀더니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작년에 보고 네. 이제 올해 처음 보네. 보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원장님의 새해 목표는 어떤 건가요? 저요? 저는 근육을 만드는 거예요. 오. 그리고 요즘 제가 요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요가를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가 다니는 그 요가 종류가 하타 요가라고 해가지고 약간 요가가 고개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팔을 올리고 다리를 이렇게 세우고 뭐 이런 동작들을 하는 네. 건데 제 목표는 머리서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사실 보기에도 어려워 보이는 실제로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올해는 그거랑 근력을 좀 올리는 거 하고. 든테클. 네. 든테클에 투자하시겠다. 네. 저희가 앞전에 이제 제주 라이브가 골다공증이 주제여서 저도 약간 살포시 근테크에 또 이렇게 같이 새해 목표를 더하고 싶긴 한데요. 오늘 방송 주제가 또 새해에 너무너무 적합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건강하자는 누구나 이제 올해 목표의 첫 번째로 좀 삼게 되는 그런 그렇죠. 목표긴 건강하자, 하는데 다이어트. 네, 다이어트, 건강하자 항상 네. 등장하는 새해 목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첫걸음이 건강검진일 텐데 산부인과 의사시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건강검진, 산부인과 검진 어떤 거 해야 돼? 이런 질문 실제로 많이 받으시나요? 제 친구들은 주로 이렇게 물어봐요. 꼭 검진해야 돼? 네. 육모를 네. yes or no로 그거 꼭 해야 돼? 매우 현실적인데요. 네. 꼭 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보면서 네. 그런 상상을 저도 하거든요. 네. 만약에 내 정말 친한 분이거나 네. 친구가 의사 선생님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음. 그런 상상을 하곤 하는데 이제 산부인과 의사가 친구에게 추천하는 건강검진이라고 하니까 뭔가 불필요한 검진은 좀 빼주시고 알짜배기만 쏙쏙 추천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들긴 합니다. 이번에 안 그래도 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단톡방에서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검진을 해야 될 것 같다. 이제 나이가 나이인 만큼 생리가 뭐 주기가 변했다. 그리고 또 요즘은 몸이 너무 피로하다. 옛날 같지가 않다. 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왔다 갔다 했어요. 특히 그 깜빡하는 것 때문에 다들 이렇게 우울한 자기가 이제 조금 잊어버렸던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반찬통을 냉장고 안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네. 냉장고 안에 넣어야 되는 반찬통을 찬장에 딱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기분이 너무 우울했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제 친구가 야 그거는 찬장이나 냉장고나 그러면서 자기는 그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났대요. 집 비밀번호가.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이제 내과 친구인데 그래서 혈액순환을 돕는 약을 좀 먹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신경과인 친구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생리 주기가 안 맞다 이런 네.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저희들 다 막 성장 호르몬을 맞아야 되나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폐경 나이는 아니지 않아? 막 이런 우리 젊은데 왜 이러지?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래 이거 주제로 그냥 글 한번 써보면 재밌겠다 해가지고 블로그에다가도 좀 올려놓고요. 이제 사람 나이대마다 건강검진을 좀 해야 되고 필요한 건강검진들이 좀 다르고 또 상황에 따라서도 필요한 건강검진이 좀 달라요.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가성비 있게 네. 나는 제일 필요한 것만 비급여 검사 다 빼고 정말 최소한의 검진만 원해요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제 친구들 같은 사람들은 한 번에 다 아, 나는 시간이 없으니. 시간 없고 그다음에 두 번 거기 검진대 올라가기 싫으니까 그냥 한 번에 다 올인원으로.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나이대에 따라서는 20대나 아기를 가지기 전에 네. 임신이 잘 될까? 내가 골드미스인데 괜찮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받는 검진. 네. 그리고 또 40대는 이제 내가 폐경이 언제 올지, 내 몸 상태가 어떨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아는 건강 검진. 또 폐경 이후에 여성이 받는 검진들이 좀 종류가 다릅니다. 네. 좋네요. 그럼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생방송이기 때문에 더 유익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일단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야 채팅창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첫 번째 질문이 추천해 주시는 검진 종류가 있냐, 너무 좋은 질문이지만 좀 다소 포괄적이기 때문에 네. 저라면 저는 나이가 이렇습니다. 뭐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면 첫 아이의 임신을 뭐 기다리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제가 요즘 좀 증상이 이런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검진을 받아야 될까요? 뭐 저는 처음 검진 받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시면 또 원장님이 그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또 검진을 잘 추천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세한 이야기들 채팅창을 통해 남겨주시면 오늘 또 생방송을 함께 만들어 가면은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추천해 주시는 검진 종류를 얘기를 해 주시면서 네. 처음 검진 받는 분을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병원에 얼마 전에 처음 검진을 받으러 오신 여자분이 인생 계셨어요. 인생 첫 검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검진이라는 거가 뭔가 자궁을 보는 거다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거를 디테일하게 몰랐던 거예요. 그 방법을. 그래가지고 질경이 들어갔을 때 네. 너무 놀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게, 산부인과 검진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리소토미 포지션이라고 해서 아기를 낳을 때 다리를 벌리게 되는 그런 산부인과 의자에 앉게 돼요. 네. 그런 의자에 앉게 되고, 또 이제 질경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질경의 크기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큰 것도 있고 중간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근데 내가 산부인과 검진이 처음이고 좀 너무 아플 것 같다라고 네. 하면 미리 저는 질경을 좀 작은 걸 준비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작은 걸 좀 더 준비를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저는 좀 아픈 거에 민감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뭔가 젤을 바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더 소프트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검진을 좀 편하게 받을 수 있는 팁 중에 하나는 힘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깊게 숨을 들이셨다가 내셨다가 하면은 밑에 있는 그 질 부분이 이렇게 이완이 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긴장을 하면 오히려 더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인형을 드리는데 인형을 좀 안고 있거나 네. 아니면은 좀 그 본인이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한다든지 하면은 이완이 되면서 기본적인 그런 검진을 좀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산부인과 검진은 자궁 안에 혹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그 초음파 검사와 네. 그다음에 기본적인 자궁 경부암 검사,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검진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나이 많으신 할머니들 같으신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가 그 70대 정도 되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저희 병원 개원하고 계속 자궁 경부암 검사를 하셨던 거예요. 나라에서 하는 무료로 하는 암 검진을. 그분 입장에서는 자기는 암 검진을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렇지만 나라에서 하는 그 무료 암 검진은 자궁 경부, 자궁이 있으면 그 자궁의 밑에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궁 안쪽, 난소의 암이라든지 자궁의 암을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배가 계속 커지는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산부인과로 오셔서 초음파를 봤죠. 네. 그랬더니 이제 자궁에 혹이 난소 쪽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되게 황당한 거죠. 그죠, 나는 그죠. 여기서 계속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왜
난소에 혹이 있는 걸 놓쳤냐. 그런데 나라에서 하는 그 무료 안검진 같은 경우는 자궁 안쪽을 확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꼭 초음파를 비용을 내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보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하는 그 무료 안검진으로는 우리가 전체적인 자궁이나 난소 쪽까지는 볼 수 없다. 그래서 그분 이후로는 저희가 무료 안검진 하러 오시는 분께 이거는 자궁 안쪽이나 난소 안 검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자궁 경부만 하는 암 검사니 혹시 다음에 시간이 되실 때 초음파 꼭 보세요. 네. 아니면 오신 김에 지금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같이 드립니다. 근데 저도 이제 아까 20대의 여성분의 사례를 말씀해 주셔서 저의 20대를 생각해 보면은 네. 이제 직장 검진으로 갔는데 이제 네. 차트를 쓰잖아요. 네. 근데 성관계의 유무를 체크하는 네. 것도 좀 충격을 네. 받았고 그때는 왜 이걸 묻지? 이런 느낌이었고 이 산부인과 검진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겠다는 게 충분히 공감이 되긴 해요. 네. 그래서 네. 우선 얼떨결에 검진대에 누우라니 검진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갑자기 뭐가 막 차가운 게 확 들어오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죠, 그죠, 예, 그죠. 그게. 미리 이제 저희가 검진을 하기 전에 이제 질경이 들어갑니다. 좀 불편할 거예요 하고 네. 얘기는 합니다. 얘기는 하는데 그게 그 정도일 거는 몰랐던 거죠. 그 갭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그 성경험 유무를 물어보는 걸 왜 이걸 물어보나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저희가 이제 질경을 넣는 기준이 성경험이 있는 분을 질경을 넣고요. 이제 성경험이 없는 분은 그 질경을 넣어가지고 하는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20대 이제 초반 대학교 막 간 네. 딸을 데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는 대학교도 가고 해야 되니 여성적으로 뭔가 검진을 한 번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데리고 왔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성경험이 없기 때문에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질경을 넣어서 하는 자궁경부암 검사라든지 아니면 질염이 있는 성병 검사 이런 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요즘은 많이 이렇게 무뎌졌어요. 네. 요즘은 많이 무뎌졌는데 이게 되게 중요했던 이유가 옛날에 그러니까는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20년 전쯤에 그때는 여성의 그 천여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천여막에 손상이 있느냐, 손상이 없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어떤 20년 전에 어떤 병원에서 성경험이 없는 여성인데 그 성관계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이제 질경을 넣어가지고 검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천여막이 이제 찢어진 거죠. 그래서 천여막 손상이 있었는데 그때는 당시만 해도 이제 이 천여막을 잘 보존해서 시집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때여가지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한 2천만 원 정도 그때 당시로 네. 그 정도의 배상을 했다라는 게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어요. 저희도 레지던트 때 트레이닝 할 때 그러니까 성경험 유무가 중요하다. 너 이거 잘못하면 2천만 원이다. 맨날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앞에서 이제 성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성경험이 있으면 그게 뭐 일주일 전인지 한 달 전인지 1년 전인지 이런 것들도 좀 여쭤보는 이유가 이제 최근에 성관계가 이렇게 액티브하게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성병이라든지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좀 높고 저는 마지막 성관계가 10년 전인데요. 이런 네.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인유두종 바이러스나 성병 검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여쭤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시청자분들께서 질문들을 주시고 계시고 오늘은 또 여성 건강검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렇게 출석 체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NBA로 시작되는 아이디 가지신 분께서 30대 후반에 접어들며 종합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다만 산부인과 검진은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결혼 계획이 없더라도 산부인과 검진을 받는 게 필요할지, 혹시 산부인과 검진이 다른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지, 30대 후반 여성에게 추천되는 산부인과 검진 항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종합검진에 포함되지 않는 산부인과 검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 요즘은 이제 30대 후반에 그 골드미스 분들이 네. 많죠. 그리고 실제로 초산이 20대 초산보다는 30대 초산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이제
그 결혼을 하는 연령 자체가 네. 좀 뒤로 많이 미뤄졌죠. 맞아요. 그래서 30대 후반이든 40대 초반의 초산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대 후반의 여성이 자기가 결혼을 하고 아기를 가질 계획이 없더라도 제가 꼭 추천드리는 거 하나는 난소 나이 검사입니다. 그래서 난소 나이 검사는 비급여 검사기는 하지만 네. 이거를 30대 후반에 꼭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이제 여성들이 자궁내막증이라는 병의 발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임기 여성의 약 10% 정도가 자궁내막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는데요. 네. 이 자궁내막증이라고 하는 병은 보통 크게 뭐 초음파에서 어떤 혹이라든지 이런 걸로 특별하게 보이지는 않고 증상이라고 하면 좀 생리통을 심하게 네. 하는 그런 증상들이 좀 있거나 아니면 관계할 때 성교통이 좀 있거나 배변통이 있거나 늘 아랫배가 불편하거나 네. 이런 식으로 비특이적으로 증상이 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궁내막증이라고 하는 이 병은 난소의 노화를 급격하게 빠르게 진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궁내막증에 있는 그 철분, 고밀도의 그 철분이 독소처럼 작용을 해가지고 난소의 혈관의 노화를 일으켜서 난소 노화를 빠르게 일으키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보다 폐경도 좀 더 빨리 오고 노화도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기를 꼭 안 가지더라도 내가 나의 난소의 상태를 한 번쯤 알아보는 이 난소 나이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걸 꼭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더하기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으면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여성의 한 50% 정도가 감염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관계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성병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고위험군, 저위험군, 중등도 위험군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고위험군에 만약에 감염이 되면 나중에 자궁경부암이 될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액티브하게 성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한 번도 하지 않았으면 바이러스 검사를 해서 그것이 고위험군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고위험군이 있다면 그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백신, 가다실이나 서바렉스라고 하는 예방 백신을 꼭 맞으시고 그다음에 남들은 1년에 한 번씩 경부암 검사를 한다면 나는 1년에 한 2번 정도 경부암 검사를 하는 좀 더 그 검진을 자주 하게 되는 그런 다른 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0대 후반에 접어드신 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초음파, 자궁 경부암 검사, 그리고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와 난소 나이 검사를 좀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당장의 임신 계획이 뿐만이 아니라 나의 이제 건강한 여성의 삶을 위해서라도 네, 건강검진은 맞습니다. 정말 필수 항목 중에 하나네요. 네. 자, 소소로스님께서는 출산 이후에도 검진을 주기적으로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난소암이 별명이 조용한 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암이라든지 대장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네. 심한 변비가 있다든지 뭔가 이렇게 증상이 있는데 그죠. 난소암은 좀 조용한 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궁이 있으면 자궁 옆에 이제 달려있는 게 난소인데 이 난소에 혹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체크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체크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자궁 근종이나 성근증이라고 하는 굉장히 흔한 네. 병이 있는데 자궁 근종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30대 여성의 50%, 40대 여성의 80% 정도가 얼굴에 점 있듯이 이렇게 가지게 되는 흔한 혹입니다. 그런데 그 자궁 근종이 사이즈가 점점 커지거나 생리양을 많거나 생리통을 일으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자궁 안에 그런 혹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출산 후에 사실 검진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아기를 난 더 안 낳을 건데 아기도 다 낳았는데 굳이 검진을 해야 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선은 출산 직후에 한 달에서 6개월, 한 달 뒤 6개월 뒤에는 내 자궁이 정상적으로 잘 들어왔는지 내 자궁 내막 안에 뭐 태반이라든지 네. 피라든지 이런
건 없는지 이런 거를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궁의 크기가 제대로 돌아왔는지도 한번 네.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후로는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검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산 이후에도 이제 아기가 방을 뺐을 때 네. 내 방이 다시 체크아웃 이후에 네. 잘 정비가 됐는지도 뭐 확인해야 되고 여성으로서도 이제 네. 다가올 뭐 갱년기들 네. 다양히 있기 때문에 네. 주기적인 검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말 네.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네요. 네. 네. 자, JF님께서는 갱년기도요, 검진을 하면은 그 여부가 나오나요? 저는 40대 후반입니다. 갱년기 여부는 검진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혈액 검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기본적인 검사는 자궁하고 난소를 보는 초음파 검사, 네. 그리고 자궁 경부암을 보는 자궁 경부암 검사, 그 외에도 추가적인 게 있다면 뭐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라든지 아니면 뭐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이전부터 계속 고위험군이 계속 있었다던가 뭐 자궁에 질출혈 같은 것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걸 좀 자세하게 보는 확대 촬영이라는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피 검사로 하는 검사는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그 침대 위에 올라가 가지고 하는 검사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이걸 같이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갱년기는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보통은 FSH라고 하는 수치를 봅니다. 그건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수치가 40 이상이면 우리가 생리를 해도 이제 폐경에 접어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20 이상만 돼도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는 없겠네요. 임신이 어렵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이제 두 자릿수 진입을 하면 좀 이제 갱년기에 점점 접어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갱년기는 그런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내가 좀 더 30대 후반에서 40대쯤인데 갱년기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난소 나이 검사를 한번 같이 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갱년기 때 뭔가 증상이 있다. 나는 생리는 계속 규칙적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제 친구들 얘기였어요. 생리는 규칙적으로 하는데 몸이 너무 피곤하고 살이 계속 찌고 네. 이런 계속 깜빡깜빡하고 이거는 뭐지? 생리는 하는데 갱년기를 하기도 그렇고 이건 뭐지? 이제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제 친구들이. 근데 그럴 때 저는 이제 성장 호르몬 검사를 한번 같이 해봐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성장 호르몬 상태를 이제 보는 검사가 IGF라고 하는 인슐린 그로스 팩터라는 이제 그게 있는데 저랑 제 친구들이 이제 다 해봤어요. 자기 병원에서 네. 다 피를 뽑아봤거든요. 이 선생님의 다르네요. 뽑아봤더니 이게 보통 200 이상이 저희가 네. 좀 젊다, 이렇게 좀 정상적인 수치다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70이 나왔어요. 70이면은 굉장히 좀 낮은 수치입니다. 네. 예, 그리고 제 친구들도 다 이렇게 제가 제일 낮았고 제 친구들도 한 100 정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4명이 피를 뽑았는데 그 중에 이제 2명, 저랑 한 친구 둘이가 그럼 성장 호르몬을 맞자 이래가지고 둘이 이제 열심히 지금 성장 호르몬 맞고 있거든요. 네, 맞고 제 친구는 이제 되게 관절도 아프고 네. 그다음에 되게 피곤하고 숫자 기억 안 나는 친구. 걔도 심각해가지고 같이 이제 하고 저도 아침에 막 관절통이 있고 불면증이 네. 있고 이런 갱년기 증상이 있는데 FSH를 해보면은 너무 젊어요. 예, 너무 젊고 생리도 주기적이고 그런데 분명 증상은 있고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성장 호르몬을 한 번쯤 체크를 해보는 것도 괜찮고 꼭 주사를 맞지 않더라도 내가 성장 호르몬이 좀 많이 낮네 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이런 성장 호르몬을 잘 분비하게 하는 제일 큰 게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성장 호르몬이 막 분비가 돼요. 이게 근육에서도 근육이 생기면 또 분비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좀 더 자극이 돼서 근력 운동이 힘들더라도 아침에 좀 더 일어나게 되죠. 그런 자극제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와, 너무 재밌네요. 왜냐면 네. 저는 성장 호르몬 하면은 이제 네. 뭐
유소년? 그러니까 이제 한창 성장하는 네. 학창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런 네. 중고등학교 친구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른들도 성장 조사를 맞는군요. 네, 근데 성장 호르몬을 맞을 때 주의할 거 하나는 반드시 온몸의 검진을 다 하시고 네. 뭐 암이 될 만한 것들이 없어야 돼요. 암의 요인이 있는데 성장 호르몬을 맞으면 암이 더 빨리 자라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와.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고 그리고 이제 일시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근육이 워낙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근육을 좀 어느 정도 만들고 나면은 중단을 할 계획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올해 목표가 근테크시군요. 네, 근테크죠. 맞는 파이팅. 동안만. 네.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내년에 이제 다가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동작을 마무리로 클로징하는 날이 한번 바라봅니다. 이거 녹화돼 있으니까 그때 했던 그 목표를 이루셨나요? 딱 그러면서 하시고 이제 머리석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한번 꿈을 네, 꿔보네요. 네. 자, 오영도님께서 안녕하세요. 제주 로제니안 산부인과 박영훈장님과 우리 건강지킴이 송예은 아나운서님, 구상모 PD님, 네, 10시 방송에 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많은 분들의 고민이 올라오는데요. 라디오님은 내진하는 게 싫어서 5년 이상 자궁경부암 검사를 안 했는데요. 배가 묵직하고 복부 팩만이 있고 혹시 자궁암일까요? 분비물이나 출혈은 없고요. 나이는 50세입니다. 자궁암일 확률이 있는지 생리는 아직 하고 있고 규칙적입니다. 자궁암은 아닐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검진을 안 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검진을 한번 해보세요. 그 분비물도 없고 출혈도 없고 하긴 하지만 자궁 그 경부보다는 자궁 안쪽, 네. 자궁 안쪽이나 난소 쪽에 문제가 있거나 혹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초음파 검진 꼭 한번 해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묵직하고 복부 팽반이 갱년기 있으면서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갱년기에 이제 호르몬이 좀 저하가 되면서 복부 지방이 좀 생기고 그리고 장 운동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골반 저 근육이 좀 약화가 되면서 네. 이런 일들이 좀 같이 생기고 더 나이가 들면 변비 같은 것도 잘 생깁니다. 골반 저 근육이 좀 두껍고 튼튼해야지 변도 이렇게 잘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할머니들 늘 변비 때문에 이렇게 늘 배가 이렇게 복부팽만이 있고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골반적 근육 운동을 잘 하시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내진하는 거 뭐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검진해야 되는데 그래서 검진하실 때 저 좀 질경 작은 거 써주시고 안 아프게 해주세요. 젤 같은 거 좀 발라서 해주세요. 얘기하시면 좀 더 신경 써서 아마 해드릴 겁니다. 5년 동안 안 하셨으면 자궁 경부암 검사뿐 아니라 초음파 검사 꼭 한번 보세요. 네. 우리 라디오님 올해 새해 목표로 산부인과 가기 실천하시면 좋겠네요. 자, 푸지마토토님도 들어와 주셨고 보고타님이 복부 팽만감이 좀 심할 때도 자궁 쪽 문제일 수 있을까요? 네, 자궁 쪽 문제일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20대, 30대 여성들은 이 생리 주기에 따라서 복부 팽만이 있다가 없다가 많이 해요. 네. 근데 특히 이제 황체 낭종 파열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배란일 때 생리를 하고 나서 한 2주 정도가 지나면 다시 배란이 되는데 그 배란일 때 난소에서 난자가 뿅 하고 나옵니다. 그거를 배란이라고 하는데 이 난소에서 난자가 뿅 하고 나올 때 옆에 있는 혈관을 좀 터트릴 수가 있어요. 왕왕 그럽니다. 근데 대부분은 작은 이제 실핏줄 같은 거를 터트리는데 그게 터지면서 그 피가 자궁 뒤쪽에 이렇게 고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황체 낭종 파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복부 팽만이나 이런 걸 좀 느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 그런 피들은 한 2주 정도 안에 저절로 다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생리 전에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좀 많이 높아지면서 이게 장 운동이 저하가 되면서 생리 전 증후군처럼 이렇게 복부가 팽만하고 이렇게
장이 잘 움직이지 않는 느낌이 들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20, 30대 젊은 분들은 그렇게 생리주기나 호르몬 변화 때문에 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게 생리전 증후군처럼 증상이 너무 심하다, 내 네. 몸을 너무 힘들게 한다라고 하면은 피임약을 좀 먹어서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뭐 40대나 50대 같은 분들이 이런 복부 팽만이라든지 이런 걸 느끼는데 검진을 안 해봤다, 내가 네. 최근 1년 동안 초음파를 한 번도 보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꼭 초음파를 확인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궁 쪽 네.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복부 팽만이 심할 때. 그렇군요. 제가 레지던트 때 그 복부 팽만인 줄 알고 이제 오셨었는데 정말 근종이 정말 이만한 근종이 있었어요. 이만한 거의 세숫대야 안에 들어갈 만한. 그래서 이제 본인은 그냥 살이 쪄서 네. 배가 불러가지고 그렇다라고 보셨는데 그런 혹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궁하고 난소 쪽 초음파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와, 되게 놀라셨겠어요. 그분께서. 그래가지고 얼마나 배가 가벼워지셨겠어요. 그 혹을 떼니. 그러니까요. 자, 이현정님께서는 20세시고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다. 피 검사를 했더니 전형적인 남성 호르몬이 많은 다낭성이라고 합니다. 생리가 매우 불규칙적이고요. 프로베라 호르몬 약을 먹어야만 생리를 하는 상황이고 이노시토를 복용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되게 흔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죠. 왜 제가 이게 생긴 건가요? 저는 왜 이게 생긴 거죠? 근데 답변은 모릅니다입니다. 모릅니다. 네, 우리가 이게 원인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기전이 우리가 이제 머리에서 시상하부라는 것에서 이제 GnRH라고 하는 어떤 물질이 신호를 보내면 네. 뇌하수체에서 LH-FSH라고 하는 신호를 받아서 그걸 난소가 다시 받아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이렇게 분비를 합니다. 시상하부, 뇌하수체, 난소 이렇게. 네. 그런데 얘가 이렇게 물레방아 돌듯이 이렇게 잘 돌아야 되는데 이유는 모르지만 이 GnRH가 원래는 이렇게 맥동하듯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얘가 막 이렇게 널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LH라는 수치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남성 호르몬 분비가 높아지는 그런 건데요. 우선은 그 프로베라라고 하는 약을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야즈라고 하는 피임약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베라라고 하는 약을 먹는 걸로 봐서는 야즈라고 하는 피임약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실 수도 있어요. 뭐 간 수치가 높다든지 아니면 에스트로겐에 대한 부작용이 좀 심하다든지.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노시톨도 먹고 계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너무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예,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약간 어떤 비만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비만이 좀 완치의 개념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관리죠. 이게 사람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저 이거 먹고 치료돼요? 안 돼요? 계속 물어봐도 선생님이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딱 못해. 자기는 이게 치료가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싶은데 들을 수 없으니 더 불안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약간 비만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의사 선생님들이 이게 완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얘가 치료의 개념에 들어가는 애가 아니라 관리의 개념에 들어가는 애라서 그래요. 그래서 치료의 개념에 들어가는 애면은 우리가 뭐 성병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 완치가 됐어. 나 암이 완치됐어. 나 성병이 이제 내 몸에서 없어졌대. 이렇게 진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완치 판정을이라는 걸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비만 같은 걸 보면은 당신은 비만이 완치가 됐습니다. 그러진 않죠. 이렇지는 없죠. 네. 나 이제 비만 완치됐대. 앞으로 평생 동안 비만이 안 걸릴 거래. 이렇진 너무 않잖아요. 좋겠다. 예. 그래서 이런 거를 관리의 개념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저는 평생 동안 약을 먹어야 되나요? 이게 사람을 참 절망시키게 하는데 오히려 나는 치료의 개념에 들어가는 심각한 병이 아니라 그냥 다 관리의 개념에 들어가는 별로 안 심각한 병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관리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리면 이노시톨 계속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밤 11시, 12시 전에 수면이 들어가게 11시, 늦어도 11시에는 잠을 주무시고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 위생을 좀 잘 챙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때 우리 몸에 필요한 호르몬이 10시부터 2시 사이에 가장 원활하게 잘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또 그 먹는 거, 이렇게 배달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네네. 음식을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선한 야채, 그리고 단백질 섭취를 이제 고기, 육고기 같은 것들도 구워서 먹는 것보다는 삶아서 먹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 닭가슴살이라든지 네. 닭고기, 계란 이런 것들로 단백질을 섭취를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풍부한 섬유질이 있는 과일이나 아니면은 야채 같은 것들, 또 이제 견과류 이런 것들을 좀 잘 섭취해서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 약간은 숨이 찰 정도로 땀을 흘릴 정도의 운동을 꼭 하시고요. 그리고 근력 운동도 꼭 같이 하세요. 네. 그래서 만약에 몸이 비만인 경우, 비만인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고 마른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데, 비만인 경우의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은 경우는 내 몸무게의 10% 정도만 몸무게를 빼도 다낭성 난소가 굉장히 많이 좋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프로베라라고 하는 약을 주기적으로 잘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생리를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거나 자궁 내막 증식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자궁 내막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생리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프로베라를 먹으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뭐 난임으로 가거나 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그 자궁 내막증, 난소 나이 네. 검사 꼭 해봐야 돼요. 생리통 있으면 자궁 내막증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불임이라든지 난임과 더 연결이 되지, 그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은 경우는 약간의 배란만 좀 도와주면 네. 오히려 임신은 잘 됩니다. 그래서 크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그러니까 좀 전반적으로 이제 건강 관리가 뒷받침되긴 해야겠네요. 네, 맞아요. 아까 말씀해 주시는 게 꼭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아니어도 누구나 네, 좀 그럼. 배달 음식, 배달 네. 용기 이런 네, 것들을 피해야 요즘 되는 게 그렇죠. 중요하죠. 그 미세 플라스틱이 네. 요즘은 산과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그 태반을 통해서 태아한테 가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보고도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특히 저도 이제 본 컨텐츠 중에 기억에 남는 게 검정색 플라스틱 네. 용기에 뜨거운 음식들이 담아오면은 또 미세 플라스틱을 굉장히 많이 더 많이. 유발한다. 그런 것들이 정말 이제 신경 써야 되는 시대인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이어서 또 도착한 질문은요. 산부인과에서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건강검진은 처음입니다. 산부인과에서 받는 자궁경부암 검진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 자궁경부암 검진은 우선은 나라에서 하는 검진이 있고 아니면 유료로 하는 검진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하는 검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긴 검진표, 문진표를 좀 많이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산부인과에서 자궁경부암 검진은 이제 그렇게 문진표를 적고 나서 그 내진대 위에 올라가서 질경이 질환에 들어가게 되고, 질환에 있는 세포를 채취를 해서 그렇게 이제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궁 안쪽에 초음파를 본다던가 난소암 검사를 하는 거는 이 나라에서 하는 무료 자궁경부암 검사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를 안 하신 적이 없거나 최근 1년 동안 안 하셨으면 같이 해보시고, 활발한 성생활을 하신다면은 질염 검사나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 정도는 같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자, 이어서 꿈을 찾자님은 원장님 질이 많이 건조해요. 어떤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치료를 하면 질 건조증이 호전될 수 있을까요? 저는 크게 이 질건조증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는 만약에 호르몬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호르몬을 먹고 호르몬 질정을 좀 넣어보는 치료를 해봅니다. 네. 이거는 다 보험이 되고요. 질정도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에스트로겐 질정, 이게 질이 네. 건조한 이유가 여성 호르몬이 없기 때문에 건조한 거라서 타주알처럼 생긴 그 에스트로겐 질정을 자기 전에 손가락 끝까지 질환에다가 쏙쏙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걸 계속 하는 이유는 우리 얼굴 막 건조할 때 로션 네. 바르면 네. 얼굴 좀
이렇게 뽀송뽀송 맞아요. 촉촉해지잖아요. 촉촉해지죠. 예, 그것처럼 그 여성 호르몬이 섞인 그 질정을 질환에 계속 발라주는 겁니다. 그리고 호르몬을 먹는 이유는 전신적인 작용인 거죠. 아, 그래서 네. 이 사람이 이제 호르몬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면 호르몬을 먹고 호르몬 질정을 넣는 것, 그게 첫 번째고요. 그래도 이게 효과가 별로 없고 네.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요즘은 창상 피복제라는 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게 심각하게 얼굴이 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그럼 얼굴이 막 넘트면 그 위에다 따갑죠. 로션 바르면 너무 따갑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로션을 바르기 전에 창상 피복제를 좀 발라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큰 튜브형으로 나온 것들이 많은데 그걸 손이나 아니면 튜브 그 질안에 넣어가지고 네. 그거를 이렇게 계속 발라주는 겁니다. 그 창상 피복제를 이렇게 좀 바르면 이렇게 증상의 효과가 좀 훨씬 빠르게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피부를 재생시키는 레이저를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비급여고 비용도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하시는 편이 좋고요. 그래서 이런 질 레이저를 하면 보통 한 10명 하면은 한 7, 8명은 효과가 있다고 하고 나머지 2, 3명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 레이저를 하면 좀 더 오래 가고 효과는 네. 더 좋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시술인데 요즘은 촉촉이 주사라고 해가지고 히알루닉 애시드라고 네네. 해서 이렇게 촉촉하게 하는 주사를 직접 질안에다 이렇게 쏘아주는 것도 진짜요? 있고 우와. 또는 얼굴에 하는 실 리프팅처럼 네. 질 안에다가 이렇게 금실이라고 하는 금으로 된 실을 넣어서 재생을 확 시켜주는 와, 방법들이 되게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방법들이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상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네, 저희가 예전에도 질건조증에 대해서 다뤘던 음.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꿈을찾자님은 다 예전의 컨텐츠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국잔디님은 40대 중반입니다. 요실금이 나타나면 산부인과에 가야 할까요? 저도 모르게 팬티가 젖을 정도로 소변이 나와서 진짜 생활을 아예 못할 정도예요. 이 요실금 증상이 나타나면 비뇨기과를 가야 하는지 산부인과를 가야 하는지 산부인과 맞나요? 이 비뇨기과 가셔도 되고 산부인과 가셔도 됩니다. 요즘은 이게 특히 1차 진료에서는 영역이 이렇게 딱 나눠진 게 아니라 거의 이렇게 비슷비슷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실금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압성 요실금, 하나는 절박성 요실금. 네. 이 두 개가 다른데 우선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복압 때문에 생기는 요실금이에요. 그래서 기침을 하거나 네. 재채기를 하거나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방광을 잡아주는 이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점점 얇아지는 거예요. 이게 노화 때문에 얇아질 수도 있고 뭐 분만 때문에 얇아질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점점 약해지니까 기침을 하면 얘가 방광을 잘 못 잡아줘서 그래서 소변이 이렇게 쭉 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게 복압성 요실금이고 절박성 요실금은 약간 신경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한번 소변 보는 느낌이 나면 화장실을 가기 전에 네. 너무 급한 거예요. 급해서 바지를 내리다가 소변을 이렇게 저리는 거죠. 네네네. 이거는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절박성 요실. 예. 근데 보통은 이 두 개가 같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심하냐의 차이기는 한데 그래서 요실금 같은 경우는 우선 그 근육을 이렇게 좀 두껍게 해주면 많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근육을 좀 좋게 해주는 운동이 케겔 운동이 있어요. 네. 그래서 누워가지고 무릎을 세우고 네. 엉덩이를 들었다 놨다 하는 운동을 20번씩 3세트 하면은 이 골반 근육이 좀 두꺼워집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해도 근육이 잘 안 붙는다 라고 하면은 이 골반저 근육 운동을 시키는 어떤 전기자극 치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병원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질 안에다가 이런 걸 이렇게 푸르브를 넣은 다음에 환자분한테 자, 힘 주세요, 힘 빼세요 하면서 이게 꿀벌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주면 쭉 올라가면서 그때 소개해 꿀벌이 주셨죠.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운동을 하는 그런 네. 것도 있고 또는 이제 레이저로 이 근육을 좀 강화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아무리 뭘 해도 근육이 잘 안 만들어지는 경우는 이 늘어난 근육을 빨래집게처럼 잡아서 위로 올려주는 수술도 있습니다. 네. 네. 요즘 진짜 시대가 좋아가지고 방법이 굉장히 네, 다양하네요. 네.
옵션도 많고요. 네. 자, 여행러버님은 40대 중반입니다. 생리양 과다 원인이 뭘까요? 지난번에 생리양이 너무 많아져서 놀랐는데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핑핑 도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생리양 과다 때문에 같은데 원인이 무엇일까요? 40대 중반의 생리양 과다는 반드시 산부인과 꼭 가보셔야 돼요. 이게 보통 자궁에 성근증이나 근종 같은 혹이 있으면 네. 이렇게 생리과다를 일으킬 수가 있고 빈혈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게 보통 40대 중반에 좀 잘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네. 그쯤 중후반에 호르몬이 좀 흔들릴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너무 심하면 자궁을 떼야 될 수도 있어요. 예, 자궁 떼는 수술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너무 정말 심하신 분들은 정말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펑펑펑펑 나오거든요. 네네. 그럼 그럴 경우는 저희가 그렇게 오시는 경우는 뭘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응급실을 가셔야 되고, 그럼 바로 이제 자궁 적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요 자궁 적출까지 가기 전에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비잔이라고 하는 약을 좀 장기적으로 먹거나 아니면 피임약을 좀 장기적으로 먹거나 해서 내막을 말려서 이 출혈량을 좀 줄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미레나라고 하는 어떤 자궁 안에 삽입하는 기구를 넣어서 이 출혈량을 좀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반드시 이제 혈액 검사 해보시고 초음파 한번 보셔야 되고요. 또 생리양 과다의 원인 중에 흔하지는 않은데 자궁 내막에 염증이 있으면, 그러니까 클라미디아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균들이 있으면 네. 또 이렇게 좀 없다가 갑자기 이런 출혈이나 생리과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염증 검사도 같이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이어서 좋은 것만 보자님 만 20세인데요. 올해 자궁경부암 검사 대상이라고 해서 올해 초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성관계 경험이 아직 없는데 자궁경부암 검사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성경험이 없으시면 자궁경부암 검사 아직 안 받으셔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저 옛날에 이런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오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 성경험 없는데 자궁경부암 검사 안 되는 것도 아는데 그래도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회사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네. 자기 성경험 없어서 그 검사 못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분은 질경을 넣지 않고 그러면 이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냥 흉내만 내는 겁니다 해가지고 솔만 그냥 살짝 질환에다 넣었다 빼서 그렇게 검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예. 경우도 있군요. 네. 회사에 제출을 해야 네, 되는 해야 것도 되는. 몰랐어요. 네. 어떤 회사는 그런 검진을 이제 회사 안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나 봐요. 그렇구나. 네. 그 와중에 만 20세인 게 너무 부럽네요. 지금 만 20세면은 이제 딱 2007년생인가 그래요. 2007년생. 음. 진짜 2007년생인데 앞에 네. 성인이거든요. 성인. 네. 근데 몇 년생이야? 2007년생이요 했을 때 참 느낌이 묘했어요. 저는. 예. 진짜 부럽다. 좀 저기서 한숨 소리가 같이 들리네요. 네. 부러운 한탄이었습니다. 네. 자, 러블리데이님 안녕하세요. 임신 준비 중인데 초음파로 배란을 보러 가면 확률이 더 높아질까요? 이제 배란기에 난포가 2cm 정도 되면 저희가 그게 배란 준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별로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배란을 좀 맞추시려면 생리 시작하면 배란 유도하는 약이 있거든요. 네. 생리 시작하고 첫날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가지고 5일 먹고 그 다음에 생리 시작하고 2주째 배란을 보러 가면은 훨씬 더 이렇게 잘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배란 유도를 하러 산부인과 가셔서 약간 도움을 받으시는 게 낫습니다. 네. 물론 이제 배란 유도 초음파가 있기는 한데 그게 잘 맞지 않습니다. 그냥 약을 안 먹고 하면은. 자, 바람곁에님은 자궁경부 검사랑 질 초음파는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도 그때 같은 건 줄 알고 계속 자궁경부암 검사만 받으셨는데 자궁경부암 검사는 질 쪽, 바깥쪽을 경부암이 생겼는지 보는 거고 초음파 검사는 안에, 이 안쪽에 자궁의 혹이라든지 난소에 암은 없는지 이런 걸 네. 보는 겁니다. 네. 자, 온테이크님은 선생님께서는 산부인과 검진 어떤 항목을 하시는지 알 수 있으실까요? 산부인과 검진은 우선은
여성 검진 쪽으로 다 하죠. 그래서 자궁 경부암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자궁의 혹이라든지 난소의 혹을 보는 초음파 검사도 합니다. 네. 그리고 혈액 검사로 이 사람의 호르몬 검사 같은 것도 체크를 하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자궁 경부암 검사에서 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뭐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나 확대 촬영 검사 또는 조직 검사 같은 네. 것을 같이 시행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제주도에서 또 여자 의사 선생님이 계신 곳을 가고 싶다면 로즈앤을 좀 추천드리는데요. 이 홈페이지에 보니까 검진 항목이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또 주치 선생님과 논의하시면서 여러분들 좀 올 한해 산부인과 검진도 챙겨주시면 좋겠다. 이 방송 내내 그런 마음이 드네요. 자, 오영도님께서는 피디님 그리고 부산과 울산 등의 방송도 피디님께서 하시나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우리 구상문 피디님이 요즘 제주, 뭐 경남, 뭐 다양한 지역들 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비온 내내 여러분의 건강을 또 이렇게 책임져 드릴 수 있는 지식을 또 전해드리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 로즈앤의 사이트도 남겨주셨네요. 자, 오늘은 만약에 내 친구가 산부인과 의사라면 어떤 검진을 추천받을 수 있을까라는 아주 현실적인 에피소드를 시작으로 네. 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도 다시금 검진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일단은 충분한 상담 끝에 나에게 네. 필요한 검진들을 잘 받아야겠다 좀 다짐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제가 머리석이 열심히 연습 한번 해볼게요. 머리속이 기대해 주세요. 네, 올 한해 또 금태끝까지 네.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면서요. 네. 로즈앤을 네이버 검색하시면 또 블로그에 유익한 칼럼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칼럼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서 또 여성의 건강도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수사는 여기까지고요. 이 시간 로즈앤 의원 박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